안녕하세요.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잠깐 쉬기 아닐 테니까 다시 얘기 드리면, 5주차가 아니고, 6주차 1강이군요, 이제. 5주차 3강 때부터 시작했던 여는 이야기, 쿡 선장의 죽음, 왕의 죽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래서 5주차 3강부터 시작했고, 이제 6주차 1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엔 끝내겠죠. 물론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이제 서두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입니다. 이 설명의 목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왕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너무 학문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열어놓고, 이게 꼭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랑 엮이면 어떻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지를 좀 뭐 실화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하려는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나치게 설명적인 엄격한 설명 이런 걸 뭐 할 생각을 일부러 안 했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와이에 상륙을 합니다. 1779년 1월 17일 하와이의 케알라케쿠아 해변, 뭐 거기 또 보여주고 싶었지만 뭐 이건 뭐 부차적인 일이라서 지금 거기도 이제 제임스 쿡의 뭐 어떤 기념상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륙을 했더니 원주민들이 장시간 특별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하와이 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제들이 나와서 특별 의식을 거행했는데, 알고 보니 1월은 로노신의 추수감사절 축제 기간입니다. 이 축제를 마카히키라고 부릅니다. 마카히키는 뭐 한 해, 연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해요. 마카히키 로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도 뭐 보셨죠? 크세니오스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별칭 같은 게 붙는 건데, 이 로노신은 이제 새해의 신이고 뭐 곡식과 뭐 이런 신, 곡신, 식물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인데 이 1월 중에 딱 그 축제 기간이었는데 마침 이때 제임스 쿡의 일행이 하와이에 온 거죠. 이 로노신이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를 믿었을까?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것도 좀 어렵고 복잡한 책이라 복잡하게 설명하면 끝이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반신반의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었고 가면 갈수록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는데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한 1000년 가까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하와이 사람들은 그게 신화가 신화적인 것, 즉 뭐 아주 옛날에 있었던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인식까지는 안 갔던 거고, 그 신화가 자신들의 역사와 직접, 역사는 현실이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신화와 역사는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죠. 지나간 이야기니까. 근데 어떤 건 역사가 되고 어떤 건 신화가 된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뭐 그 유명한 말도 있었는데, 달빛에 바라면 신화가 되고 뭐 햇빛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들은 신화적 존재인 로노신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우리 앞에 지금 뭐 제우스 신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죠. 신화를. 자, 하와이 사제들이 쿡 선장이 새해의 신 로노고 땅의 풍요를 갱신하기 위해 해마다의 귀환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는 그것을 일종의 모의 행렬의 방식으로 재현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드라마의 출발이겠죠. 그리스 비극도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나중에 설명할 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로노신 역할이 있고, 로노신은 아마 저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어떤 무슨 물건 같은 거, 그런 걸로 로노신을 대체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직접 보질 못해서. 근데
실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제 땅의 풍요를 갱신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로노는 자연의 생장과 인간의 재생산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겨울비를 데리고 1년에 한 번 섬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성스러운 신부를 찾는 고대의 왕이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길어져서 뺐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다 설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알로하와이 뭐 이런 거 알죠? 알로라는 말,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의 환영 인사인데 그거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원래 있었답니다. 뭐 그 얘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케알라 케쿠아는 사실 또 로노 신이 일주를 시작하는 지점. 그러니까 이 로노 신도 하와이에 도착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서 상륙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로노 신이라는 거는 외지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섬이니까, 그리고 꼭 하와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왕은 외지인입니다. 묘하게. 우리는 뭐 단군은 이제 뭐 환웅과 환웅 맞죠? 환웅과 곰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로 이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환웅은 외지인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왔는데 뭐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왔다고 생각하죠. 로노 씨는 하늘에서 와서 그 토착 여성이랑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외지인이 내지인이 되는 과정이 결혼의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딱 좋네. 단군 신화. 이게 성스러운 신부를 찾는다는 얘기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고요. 레아라는 이제 여신이 있는데, 뭐 여신이 아니고 이게 레아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맞아.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이거를 이제 레아라고 부른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아까 이제 하와이 여성들이 그 외지인들과 성관계를 맺기를 욕구했다라는 거. 이게 그 부분입니다. 이 레아라는 부분이. 상대 욕구를 채워주면서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는데 이게 이제 하와이의 재산상의 신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섹스는 하와이에서 신분, 권력, 부, 토지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하와이에서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하와이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하고, 그 정도뿐이 아니라 하와이의 왕의 능력은 성적인 능력으로 측정받고, 반대로 측정된다기보다는 반대로 하와이의 왕의 찬미는 그의 성적 능력을 찬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여성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여성이 귀족이나 왕가의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집안 자체가 토지를 얻고 승격이 되고 이런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것도 되게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에서 집안에 괜찮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성적인 테크닉을 가르친다고 해요. 이건 이제 여담인데 뭐 강구할 얘기는 아닙니다. 쑥스럽다고 넘어갈 일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에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눠갔구나. 자, 마카이키 축제를 좀 설명해야겠어요. 짐 쿡 선장의 살해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기 올리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나 봅니다. 진동으로 해놨는데 소리가 나네요. 벨소리가. 자, 아까 이제 마카이키 축제 기간 중에 국선장이 상륙을 한 것이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카이키 축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라진 신이자 전설의 왕 마카이키. 마카이키는 해, 1년이라는 뜻인데, 마카이키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합니다. 마카이키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돌아온다. 이것도 재밌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땅이에요. 근데 땅을 소유하게 돌아오고, 그는 부족민들의 재물을 모으면서 섬을 돌고, 가는 곳마다 모의 전투를 벌이고, 민중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간다. 신이 일주를 마치면 현재의 왕은 바다로부터 모습을 드러내어 귀환한 민중의 신의 신복들과 만난다. 귀환한 왕이 또 있어요. 귀환한 신이 있어요. 마카이키는 지금 1년마다 돌아오는 시고, 현재 왕이 또 있군요. 귀환한 민중의 신의 신복. 현재 왕하고, 이거 복잡하네. 예. 그러니까 다시, 이 마카이키 신이 일주를 마치면 현재 왕이 이제 바다로부터 모습을 드러낸다고 돼 있죠. 그죠? 마카이키 신이 아니고, 그리고 귀환한 민중의 신은 이제 마카이키 신일 거고, 그리고 이 신복들과 만나고, 이 신복들은 창을 던지고, 그 중 하나가 상징적으로 표적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왕이 살해가 되는 겁니다. 마카이키 신이 돌아오자 왕은 살해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해된 왕은 신전에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다. 진짜 죽는 건 아니에요. 제의상.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러나 왕의 죽음은 곧 그의 재직의 순간이기도 하다. 죽음으로써 다시 왕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금 잎사귀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로마의 신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 가지는 않겠어요. 결국 신이 다시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마카이키 신이 희생되고, 그리하여 귀환한 신의 조상도 해체되어, 신의 조상이라는 말을 보니까 신이 사람이 대신한 게 아니라 신상이 되시는 거겠죠. 해체되어 치워진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찬달자인 현직 왕이, 인신공양 얘기도 좀 길게 나오던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려면 좀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 생략하고, 어쨌든 이 카니발이라고 하죠. 사람의 살을 먹는 거. 카니발리즘은 또 여러 나라에 발견되는 문화고, 또 신화와 연결돼 있고, 디오니소스 신과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그레우스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가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헤라가 질투해서 사지를 발발하게 찢겨서 거인족들인가가 먹었네. 티탄이 먹었나요? 거인족들이 먹었나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들을 죽이고 그걸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카니발리즘의 흔적이 그리스 신화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한 해 축제를 벌이면서 왕이 왕권을 다시 확립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이방인에서 토착민으로 이동한 수장은 부족민에 동화된다. 이건 좀 뜬금없이 좀 뜬 얘기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바다에서 육지로 이 땅으로 들어왔죠. 환웅처럼. 그 이방인이 결혼을 통해서, 대지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지의 딸이죠. 대지와의 결합을 통해서 토착민이 되면서 왕이 되는 거죠. 그 부족민에 동화되는데, 이러한 변신은 여성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가이아니, 헤라니, 레아니, 이런 여성신들이 계속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로노가 떠나면 왕은 또 섬을 일주하면서 어업과 농업의 성지, 즈가 아니고 즈기입니다. 즉 로노의 농경의 성지들을 다시 개방한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이게 닫혀 있어요.
폐쇄돼 있다가 로너가 떠나면 다시 개방하는 거죠. 그러려면 신 자체가 그 능력을 빼앗겨서 신이 죽어서 그 능력이 대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신년의 첫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이 마카이키 축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로노 선장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로노 선장이란다. 제임스 쿡 선장. 제임스 쿡의 배에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의사들도 당연히 있었고 무슨 이제 학자들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이제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그때는 사진기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야 됐기 때문에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린 제현도입니다. 이제 이 뒤에서 이 칼을 찌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또 추적하는 얘기도 그 역사의 섬들에 나옵니다. 이건 또 너무 긴 얘기라 또 그것도 생략한 거고요. 왜 이 얘기 벌어지니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응? 그 얘기를 내가 빼버렸군요.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이에요. 재밌네. 머릿속에 있는데, 머릿속에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략해버렸네.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해일지 끝부분, 케알라케쿠아 해변에 상륙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됐고,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제임스 쿡의 일행들이 항해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는데, 2월경쯤 됐죠. 축제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또 떠났겠죠. 축제가 끝나서 떠났는데, 가다가 두 배 중에 한쪽의 배가 써놓은 것 같은데 왜 안 보이지? 두 배 중에 한쪽의 배가 돛이 부러져요. 없는 건가? 뭐 없으니까 뭐 미련은 버리고 돛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예정이 없었던 일이 벌어져서 다시 하와이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귀환했더니 그때부터 하와이인들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대접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여성들은 이 영국 수병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열렬하게 구애를 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구애를 맺고 애를 낳고 뭐 성병이 돌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이 하와이 쪽 남성들은 교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손대는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여기 또 복잡한 얘기 있지만 그거를 계속 말리고 다시 회수하고 교환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돌아온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보트를 하나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다 못한 쿡 선장이 부하를 몇 명 건드리고 이거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지? 예, 하여튼 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하와이 신 이름도 제가 적은 기억이 나는데 이 커트가 어떻게 빠졌는지 그 하와이 왕을 포로를 잡으려고 그 옷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하와이 왕을 포로를 잡으려고 병사 몇 명을 대동해서 내려간 거죠. 그때 아까 이제 요거의 전 사건이겠죠. 근데 처음에 그 왕은 순순히 따라가려고 했었대요. 이제 그때 주변에 있던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살아남은 선원들에 따르면
순위에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왕의 부인하고,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여럿이에요.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사회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뭐 일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부인이 여럿인데 그 중에 왕의 총애를 받던 부인과 거기에 이제 그 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말리면서 예전 왕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 갑자기 그 왕이 기운을 잃고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예전 왕이라는 건 신화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신화적인 얘기가 이들에게는 어떤 인과적 사건인 거죠. 우리도 보면 뭐 사극 좋아하는 사람들 보시면 뭐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논쟁할 때 예전에 뭐 그 공자의 어떤 춘추의 뭐에 따르면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거가 그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 쓰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논거에 의해서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저앉은 사람 끝에, 실기의 끝에 결국은 이 사람이 제임스 쿡을 살해한 거죠. 뭐 더 끔찍한 얘기는 나중에 뭐 그 살이 다 발라져서 이렇게 보내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끝으로 얘기될 부분은 뭐냐면, 제임스 쿡이 로노신의 환생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머물다가 마침 축제가 끝날 쯤에서 항해를 다시 떠난 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산뜻한 일이었던 거죠. 축제가 벌어졌고 그 시점에 진짜 로노신이 나타났고, 그 로노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제들은 말하자면 만약에 옛날에 이제 그 중세 유럽 이런 식으로 하면 왕당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황파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중세 유럽, 특히 중세 후기로 갈수록 이제 그 세속 군주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교황과 이 알력을 벌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교황 편에 서는 쪽과 세속 군주 편에 서는 쪽이 있을 텐데,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갈등이 하와이 안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제 계급들은 제임스 쿡을 로노신의 현현으로 보니까 제임스 쿡 쪽에 붙어서 뭐랄까요, 이 사태를 설명하고 진행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로노신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제2상으로. 로노신은 1년에 한 번씩 제2상으로 돌아왔다가 자신을 상징적으로 죽이고 다시 또 로노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부활되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제 계급들과 왕과 그의 어떤 친족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귀족들, 왕과 귀족들, 그리고 사제 계급들 간의 일치된 접합점은 이 축제 기간에 로노신이 현현해서 축제를 진짜 현실로서 마치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왕권의 1년 다시 연장되는 거고, 오히려 더 왕의 지위는 더 빛나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런데 그 로노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왕위를 의식이 없는 방식으로 또는 순서로 또는 시점에 로노신이 돌아와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신화적 사유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신화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사건들을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로노신을 죽이는 거죠. 실제로 이제는 의식상으로 실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쿡은 살해했다. 이게 사실은 이 제임스 쿡의 살해 이후로 문화인류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이 살린스라는 이 탁월한 문화인류학자가 자신의 여러 논문들을 이제 묶은 책인데, 그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대하는 태도, 서구적인 학문의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도 이런 신화와의 관련 하에서 좀 더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당히 이제 깊숙한 얘기를 하고 있는 역작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꾸 나타나는 왕의 식물신의 죽음 요 부분만 설명하거나 뭐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졌어요. 많은 얘기들을 뺐지만. 자,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지금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코로나로 갇혀 있는 몸은 갇혀 있어도 우리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정신이라도 좀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상상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신의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또 다른 신화적 상상력을 발동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